40. 국회의원 총선거. 과연 어떤 정치 세력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까요?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참으로 중요한 선거 정치 행위입니다. 향후 전국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위기의 시대. 이때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의 아들 서대문의 파랑나비 유능한 혁신가 김옥 박사. 김옥TV 시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이슈 힘차게 출발합니다. 많은 관심,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회의원 선거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정치 공부, 선거 공부, 총선 공부가 됩니다. 자, 1공화국부터 볼까요? 광복 후 1947년으로 접어들면서 점차 국기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승만 진영이 좌익 세력을 누르고 주도 세력으로 성장해 단독 정부 수립이 구체화됐습니다. 참 나쁜 정치 세력이었죠. 이승만 대통령 정말 나쁜 정치인이었습니다. 1948년 2월 6일 유엔 소총회 가능한 지역의 선거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유엔 한국위원단에게 부여하는 결의안 채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한국위원단은 5월 10일 이내 선거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라는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5월 10일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역사적인 재헌국회의원 선거 실시됐습니다. 재헌 국회의원 선거는 미군 정당국이 선거의 준비와 집행을 담당해서 이 기간에 선거에 적용된 선거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선거법을 제정할 때까지 잠정적인 군정 법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법은 미군 정하의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에 의해 기초 제정된 것이므로 한국인 의사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선거로 기록된 재헌국회 총선은 미군정에 의해 관리 집행된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 200명을 선출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투표 전환 선거인 총수의 95.5%, 역대 선거사상 최고의 투표율입니다. 재헌 의원 선거 결과 정당 단체별 당선자는 무소속이 200명의 42.2%에 해당하는 8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인기가 선거를 좌우했고 정당이 매몰됐죠. 정당 및 단체로는 이승만 추종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27.5%, 55석을 차지해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냈습니다. 한국민주당은 당 중진을 포함한 후보자들이 대거 탈락해 총 의석의 14.5%, 29명이 불과했습니다. 상당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실제 의석수는 이보다 많은 60에서 80석 정도 됐을 겁니다. 건국 당시 이승만에게 협조했던 한민당, 한국민주당은 이승만의 외면으로 그와 결별한 데 야당화됐고 재헌국회 말에는 이승만의 독주를 막으려고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내놓았으나 부결된 가운데 제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5월 30일로 결정했습니다. 재헌국회에서 이른바 국회 플라트 사건에 연계된 전원이 체포구금됐고 남북협상파의 거물이던 김구 선생이 안두희에 의해 피살되고 북한과의 협상 시도가 모두 실패로 끝나자 중간파 혹은 협상파는 크게 후퇴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습니다. 재헌 의원 선거에 불참했던 남북협상파와 중간파가 모두 참여했고 처음으로 우리 정부의 자주적 관리로 이루어진 그런 선거였습니다. 한시법으로 제정된 군정법령인 국회의원 선거법이 폐기되고 우리의 재헌국회에서 1950년 4월 10일 새로이 제정한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3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역사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공부하시죠.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된 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정당 단체별 당선자는 무소속이 126명, 60%입니다. 대단하죠? 재헌국회의원 선거에 이어서 절대다수 무소속이 차지했고요. 정당으로는 대한국민당과 민주국민당이 각각 24명을 당선시켰습니다. 이승만 지지자들의 당선이 크게 줄고 무소속이 전체 의석의 60%인 126석을 차지해 이승만 정부를 위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승만은 자신에게 불리한 간선제에서 직선제 개헌운동을 전개하게 했고 결국 부산 정치파동을 거쳐 발췌 개헌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 나쁜 그런 정치인입니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유동상태에 있던 기성정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으로 무소속 의원의 대거 진출이 이루어졌고 정치 지도자의 부침이라는 관점에서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계 인사들의 중간 지도자 진출이 현저했다.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대 국회는 50년 6월 19일 소집 개원됐으나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국회는 대전, 대구, 부산 등지로 전전을 하는 그런 전시 상황을 겪었습니다. 제3대 선거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4년 5월 20일 실시됐고 우리 선거사에서 처음으로 공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선거 결과 정당 단체별 당선자는 자유당이 56.2%인 114명으로 다수당이 됐습니다. 자유당이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점유함으로써 정치 구도가 자유당 중심으로 전개된 반면 무소속이 67명이 당선돼서 인물과 개인 중심의 선거 경향이 남았습니다. 야당인 민주국민당은 15명의 당선자를 내서 세력이 크게 위축됐고 자유당이 국회를 장악하자 장기 집권을 위한 11월 27일 4.4.5입 개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승만이 바로 이런 나쁜 개헌을 했던 그 계기가 된 겁니다. 1958년 5월 2일 제4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자유당이 127명으로 전체 정수의 54.1%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민주당이 79명, 무소속이 26명의 당선자를 냈습니다.
이제 제2공화국으로 넘어갑니다. 10에서 2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1960년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의 한거에 일어난 4.19 혁명, 정말 엄청난 일이었죠. 이승만 독재와 자유당 정권이 붕괴됐고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1960년 6월 15일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는 그날로 개정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또 선개헌 후 선거의 원칙이 성립되면서 국회는 민의원 참의원 선거를 전제로 국회의원 선거법의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제5대 국회의원 선거는 1960년 7월 29일 민의원 4년, 참의원 6년 이렇게 그런 임기로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민의원 선거 결과 민주당의 의원 정수의 75.1%인 175명 당선돼서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무소속 49명이 당선됐습니다. 자유당은 민의원 선거에서 2석, 참의원 선거에서 4석을 넣었는데 그쳐 군소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한국사회당, 사회대중당 등 혁신정당들도 사실상 원내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제3공화국으로 넘어갑니다. 제2공화국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이 발생합니다. 제2공화국과 함께 제5대 민의원과 제1대 참의원은 불과 1년도 못 돼 붕괴됐고 박정희가 이끌던 군사 쿠데타 정부는 1963년 민정이양을 하기 위해 내각 책임제 권력구조를 대통령제로 바꿉니다. 정당 정치를 구현하는 헌법 개정안을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12월 26일 개정 헌법을 공표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헌법 부칙에 따라 1963년 10월 15일에 제5대 대통령 선거, 11월 26일에 국회의원 선거를 각각 실시했습니다. 쿠데타로 일시 금지됐던 정치활동이 1963년 1월 1일 제거되자 2월 26일 민주공화당이 창단됐고 민정당, 민주당, 국민의당 등이 창당돼서 정당법상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난립 양상을 보였습니다. 12개가 정당이 난립했던 그런 12월 26일의 선거는 여당의 원내 안정 세력화 확보, 야당의 대통령 선거 패배 세력전 이런 점에서 국내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6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정당별로는 민주공화당이 175명이 62.8%인 110명을 차지했습니다. 민주공화당은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확보해 전국 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했고 박정희의 독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민정당은 41명, 그리고 이 당선시켜서 1야당이 됐지만 민주당이나 자유민주당은 군소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1967년 6월 8일 연 제7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76.1%였습니다. 공화당은 여전히 농촌 지역에서 압승을 거둔 반면 신민당은 대도시에서 승리하면서 여촌야도 현상의 심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저질러진 많은 부정선거 행위로 말미암아 야당으로부터 전면 부정선거라는 문제가 제기됐고 전면 무효화, 전면 재선거 요구가 분출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등록도 거부했습니다. 이런 전국 혼란의 여파 속에 학원가에 번져서 대학은 휴교조치 또 조기 방학에 들어가게 되고 공화당 스스로도 타락되고 혼탁한 선거에 있으면 틀림없다라면서 화성 지역구 권우석 당선자를 김영일로 차고 시정했고 또 양달승, 이은용, 원용석 등 여러 당선자를 제명하고 7개 구의 지구당 위원장을 당에서 제명해 공화당 스스로 부정선거임을 자인했습니다. 바로 박정희의 만행이 이루어진 거죠. 김옥선은 오류가 밝혀져서 당선자 결정이 시정돼서 국회에 들어갔고요. 보성의 양달승은 공개투표 등으로 인한 일부 투표구의 무선거 무효로 인해 결정돼서 결국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공화당이 의원 정수의 73.7%에 해당되는 129명으로 제6대보다 19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됐고요. 신민당은 45명을 동원시켰고 대중당이 1명, 나머지 8개 정당은 1명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정당별 득표율에서는 민주공화당이 50.6%로 전체 의석의 77.9%에 해당하는 102명을 당선시켰고 신민당은 32.7%를 획득해서 당선비율 21.4%에 해당하는 이 28명을 당선시켰습니다. 수많은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따른 평가, 관권선거, 개입의 선거가 드러나면서 야당은 일부분에 걸친 부정, 여당의 주장이 맞서면서 후유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971년 5월 25일 제8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습니다. 정당별 당선자는 민주공화당이 의원 정수의 55.4%에 해당하는 113명을 당선시켜서 과반수 넘는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신민당은 89명을 당선시켰고 국민당, 민중당이 지역구에 각각 1명씩, 나머지 2개 정당은 1명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선거는 국회를 통해 집권 세력을 견제하겠다는 유권자들의 의지가 투표의 결과로 드러났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야당에 대한 지지가 구심점을 적용함으로써 양당 체제로 정치가 단순화되는 선거였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은 안정 세력을 확보하고 야당인 신민당은 의석의 과반수에 접근하여 균형 있는 원내 의석 분포를 보였다라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제 제4공화국으로 넘어갑니다. 유신체제죠. 암담한 시절이었습니다. 박정희
이 독재가 진행되던 상황인데 72년 10월 17일 대통령의 비상사태 특별선언으로 국회 해산되고 정당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해산된 국회 기능을 수행할 비상국무회의 설치됐고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공고한 뒤 유신헌법이 확정됐습니다.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선출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됐다는 점에서 제9대 국회의원 선거는 여러 가지 특징을 보였고요. 결국은 박정희 독재가 아주 기승을 부린 때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치러진 제9대 총선에서 민주공화당은 집권당의 위력과 중선거 구조의 수혜를 받아 지역구 의원 정수의 50%에 해당하는 73명을 확보했습니다. 신민당 52명, 민주통일당 2명, 그리고 무소속 19명으로 13%. 정당별 지역구 득표율에서는 민주공화당의 득표 총수가 유효 득표수 총수의 38.7%, 73명을 당선시켰습니다. 대통령이 지명에 선출되는 유정일을 합하면 당선율은 66.7%, 신민당은 32.5%, 의원 정수의 23.7%에 해당하는 52석, 민주통일당은 10.2%로 2명을 당선시켰습니다. 유신 독재 이래 1978년 12월 12일 선거가 실시된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정말 정치 암흑기였습니다. 기존 정당은 모두 해체되고 정치활동의 부분적 해제 조치를 통해서 일부 구정치인과 신인 정치인의 중심으로 정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등이 창당이 됐습니다. 정말 암흑기인 제5공화국으로 넘어갑니다.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통치하는 정치 암흑기가 이어집니다. 제5공화국 출범을 위한 마지막 정치 일정인 제11대 국회의원 총선거 81년 3월 25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거전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역과 전국구를 합해서 276명을 선발하는 3.25 총선은 평균 78.4%의 투표율을 보였고 민주정의당이 151석으로 압승을 했습니다. 민주정의당의 힘으로 이긴 거죠. 민한당 81석, 한국당 25석 등 예상보다 저조한 의석 확보, 야당이 어려움을 겪은 시기입니다. 전두환의 강압 통치 쿠데타로 인한 상황이었죠. 제12대 선거는 85년 1월 23일 공고돼서 2월 10일 열렸습니다. 전국구 92명, 지역구 184인을 선출하는 선거, 전국구 71명, 지역구 440명이 입후보였는데요. 민주정의당이 전국구에서는 61석, 신한민주당 17석, 민주한국당 9석, 한국국민당 5석 배분받았습니다. 2.12 총선의 특징은 정통 여당을 기성한 신한민주당이 창당한 지 한 달 만에 선거에 임했는데 제2당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의원을 대거 영입해 양당제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였고 안타까운 현실, 정말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총선 2부에서 다시 뵐 텐데요. 여러분, 나쁜 정치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국민을 입틀막하고 또 강압적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정치 반드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선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1공화국부터 5공화국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나쁜 정치, 군사 쿠데타, 그리고 이승만 독재,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검찰 독재까지 정말 바꿔야 될 나쁜 정치가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 모두 다 힘을 내서 투표장 가서 반드시 나쁜 정치 심판하고 좋은 정치 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